하버드, MIT 등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옮기고 있는 투유, 투자처로서 매력적일까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같이 성장하는 CDN 시장, Fastly는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투유와 Fastly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투유와 Fastly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투유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대학들과 제휴를 맺고 각종 교육과정을 제공 및 대학들에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여 개의 교육과정과 20만 명의 학생이 투유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해요. 제가 리서치를 하며 딱 든 생각은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였습니다. 하버드, MIT 등 인류 대학들에서 짧은 교육 코스들을 투유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무려 73개의 기관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합니다. 사업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대학원을 상대로 투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 및 전체적인 학생 관리까지 투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죠. 이외에도 투유가 직접 짧은 교육과정 및 부트캠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기관들이 교육과정을 준비해 오면 투유의 플랫폼인 Get Smarter 플랫폼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죠. 투유 플랫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에 대하여 투유 측에서 마케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더 수준 높은 학생들을 온라인 강의로 끌어오는 기능을 한다고 하죠. 학생들을 투유 플랫폼으로 지원서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자기소개서, 지원 조건 관리, 수강료 등 전부 투유 플랫폼에서 조정할 수 있죠. 입학처 입력을 줄여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의는 모바일, TV, 웹 등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라이브 강의도 투유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스크린 리딩 및 자동 자막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학생들이 투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에도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격 교육의 가장 큰 장점 유연성이죠. 학생이 편한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장선으로 직장인들도 인류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마케팅이나 머신러닝 관련된 코스가 좀 보였는데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대학들에게도 장점은 뚜렷하죠. 먼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가져올 경우 입학 시스템, 성적 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구축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전부 투육 측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더불어 훨씬 다양한 학생들을 대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입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죠. 투유는 대학 측에서 데이터 및 통계 툴을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을 얼만큼 들었는지 등 유튜브 알고리즘이 볼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학교도 수업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익 구조는 매출을 대학 및 강의를 제작한 기관과 나눠 갖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학원 과정의 매출의 경우 전년도 대비 19.8% 증가했다고 하죠. 수익성은 16밀리언에서 5.7밀리언으로 감소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어쨌든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타 교육과정은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하여 매출이 157밀리언 달러가 되었다 합니다. 적자를 보고 있으며 29.7밀리언 달러를 잃었습니다. 전체적인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매분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2019년도 기준 574밀리언 달러, 6천억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적자폭도 매분기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자폭은 증자를 지속하여 메꾸고 있죠. 제가 투유를 리서치하며 든 생각을 공유해보겠습니다. 먼저 투유의 교육과정 사업은 고품질 인강을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원 과정 사업부는 각각의 대학이 각자 사용하고 있기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기에 코멘트를 하기에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짧은 전문적인 강의들의 확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MIT 하버드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로 분명 퀄리티는 좋겠으나 누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책 같은 플랫폼에서 배울 수 없는 전문 지식을 다루고 있는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유의 대학원 사업부는 원격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대학을 해당 대학의 졸업장을 따기 위한 느낌이 더 강하니 투자를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는 좋고 인류 대학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드는 모습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다만 수요가 얼마나 클지 이러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대중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투유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Fastly입니다. Fastly는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IaaS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죠. 이외에도 각종 솔루션 패키지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as a service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제품을 서비스처럼 판매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단순하게 매달 결제하는 구독 모델 또는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형태를 띠죠. 고가의 제품일 경우 부담 없이 소비자들이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즉 소비를 촉진시키죠. 기본적으로 IT 산업에서는 SaaS, IaaS, PaaS 세 가지 모델이 사용됩니다. SaaS 모델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뜻으로 세일즈포스, 트윌리오, 아도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PaaS는 플랫폼을 서비스로 판매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및 배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죠. 구글의 앱 엔진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IaaS는 인프라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서버, 데이터 센터 등 기계 자체를 빌려주는 컨셉이죠. AWS, Azure, Fastly, Akamai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PaaS, SaaS 사업자가 IaaS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hopify가 Fastly를 사용하고 넷플릭스가 AWS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Fastly의 CDN을 이해하시려면 전통적인 서버의 형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경우 우리는 특정 화면을 보여달라고 서버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버는 특정 화면을 보내주죠. 문제점은 서버와 물리적인 거리가 멀수록 요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더불어 서비스가 충분히 커질 경우 중앙화된 서버 한 개가 모든 요청을 처리하기에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CDN이라는 컨셉이 등장합니다. 서버의 전초기지 같은 느낌이죠. 사용자 주변으로 서버를 가지고 옵니다. 넷플릭스는 CDN에 영상물들을 새벽에 미리 옮겨 놓는다 합니다. 저희가 넷플릭스를 볼 경우 넷플릭스 미국 서버에서 보는 것이 아닌 한국의 넷플릭스 CDN에서 보는 것이죠. CDN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속도를 꼽을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정보를 이동시켜야 하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림처럼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CDN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보안 측면에서도 CDN을 사용할 경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DDoS를 당하여 서버가 멈출 경우 CDN이 멈추지 메인 서버가 멈추진 않거든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를 하는데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버가 멈춰도 소비자들이 용서를 해줬으나 지금은 다른 대체품들이 너무 많기에 다른 웹사이트로 가버리거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의미인 스케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훨씬 많은 소비자들을 훨씬 저렴하게 정보를 전달시킬 수 있죠. 커머스 업체들이 물류센터를 짓는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CDN 시장은 이미 포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Fastly만의 차별점을 보여줘야만 하죠. 첫 번째로 Fastly는 실시간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합니다. 마케팅 및 보안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 자료들을 둘러보며 가장 강조한다고 느낀 부분은 실시간으로 CDN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버그가 발생하여 CDN이 꺼지면 고치는데 최소 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Fastly는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죠. 세 번째는 기존의 서버만 빌려주는 IaaS 형태의 CDN들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경쟁력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즉 CDN 플랫폼을 빌려주는 느낌이죠.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매출은 200밀리언 달러, 2,400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며 분기별로 15밀리언, 160억 원 정도를 잃고 있죠. 증자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OTT 및 게임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CDN 시장은 같이 성장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화질 및 퀄리티가 좋아질수록 용량이 커지며 메인 서버에서 쏴주는 형태는 한계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 CDN 영역은 이미 아카마이, 클라우드플레어, 레벨3, 아마존 등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Fastly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지식과 CDN 자체에 대하여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틱톡이 주요 고객임이 밝혀짐에 따라 동시에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투자를 하기에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CDN 영역에 투자를 하시려면 CDN 사업자들을 두루두루 사시는 게 나아 보이며 Fastly에 단일로 투자를 하시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투유와 Fastly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